여성한테는 지렴이 되게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잖아요. 가려운가요? 안 좋은 냄새가 나나요? 분비물은 있나요? 있다면 색은 어떤가요? 임신 중이신가요?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나요? 다른 질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지렴 치료를 위한 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렴은 생기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에 필요한 약이 달라질 수 있어요.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약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 세균 감염으로 인한 지렴인데 곰팡이 균을 없애는 지렴약을 쓰게 되면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죠. 질 안에다가 넣는 약들 중에서는 동그란 모양의 알약도 있고 길쭉한 모양도 있고 또 겔 타입으로 해서 이 튜브에 들어있는데 주입기를 끼워서 넣는 그런 약도 있고 이 제형이 참 다양하게 있어요. 어떤 약들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이고요. 또 어떤 것들은 약국에서 구매가 가능한 일반 의약품으로 나와 있어요. 비린내 같은 안 좋은 냄새가 나거나 흰색이나 회색 같은 분비물이 많으면 세균으로 인한 감염이니까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냄새는 없지만 흰색 치즈 덩어리 같은 분비물과 가려움이 있다면 곰팡이 균에 의한 감염이니 이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그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고 또 거품이 난다던가 그리고 녹황색 분비물이 있다면 이거는 꼭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성관계로 전염이 되는 균 때문이라 꼭 반드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또 파트너도 함께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 질환에 쓸 수 있는 약들을 사용할 때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그 약에 따른 치료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질정이나 질 자제를 사용하시면 이제 하루 이틀 사이로 증상이 많이 괜찮아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약마다 가지고 있는 그 치료 기간은 끝까지 확실하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취침 전에 사용합니다. 질정이 다시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사용을 하고요. 이 삽입 후에 20-30분 정도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깊숙이 넣으셔야 이제 질정이 빠져나오지 않는데요. 삽입 기구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라면 기구를 이용해서 질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치료 기간 동안에 탐폰이나 질윤활제, 라텍스 콘돔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치료 기간 내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한 성관계도 피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따뜻한 곳에 오래 두게 되면 녹아버리거든요. 무더운 여름날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 안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 세정제는 그 소독을 하는 그 세정액을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질 안쪽이나 바깥쪽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질 내부에 사용을 할 때 강한 압력을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극이 되거나 또 질 안에 상처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 지렴 증상이 있을 때에는 희석한 용액에 좌욕을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거 사용한 후에는 깨끗한 물로 헹궈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 세정제를 여성 청결제처럼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 질에 필요한 그런 좋은 균들도 다 없애버리게 되거든요. 상처가 생기면 소독약을 사용하는 것처럼 지렴이 생기면 질 세정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질정과 질 세정제 외에도 이제 바르는 크림이나 연고 같은 바르는 외용제가 있잖아요. 이런 외용제들은 외부가 따갑거나 쓰라리거나 간지럽거나 그럴 때 보통 바르게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이전에 다른 부위에 쓰던 제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외인 부위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지렴에 사용하는 외용제들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렴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지렴이 아니고 또 그 원인에 따라서 사용하는 약도 모두 다를 수 있다는 점이고요. 약을 구매하실 때에도 본인의 증상이 어떤지 꼭 다 말씀을 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약으로 치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약은 구독 후 복용하세요.